안녕하세요. 미국 이모 비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생활비입니다. 저는 지출이나 수익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핸드폰 어플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 가계부 어플을 쓰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사회초년생 때부터 쓰던 것을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습니다. 보통 가계부를 쓴다든지 용돈 기입장을 쓰는 경우에는 계획성 있게 지출을 할 수 있다고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돈을 좀 많이 썼다면 이번 달에는 아껴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반성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런 용도로 쓰지는 않고 그냥 지난달에 돈을 좀 많이 썼는데 이번 달에 또 많이 썼네, 그러면 제가 참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하고 깨닫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축적된 저의 데이터를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생활비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2인 가구의 고정 지출에 대해서만 다뤘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제 매달 발생하는 생활 필수품, 자파 소모 비용이라든지 집집마다 좀 상황이 다른 경우에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서 다루지 않았던 의료비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댓글을 보고 오늘은 이제 작년에 제가 실제로 지출을 하고 기록했던 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활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 영상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지금 신랑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고 자녀가 없는 2인 가구입니다. 저희의 소비 습관은 쓸 땐 쓰고 아낄 때는 아끼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 관련해서는 좀 아낌없이 돈을 쓰는 편이고, 그렇게 물욕이 있는 건 아니라서 쇼핑을 즐겨 하지는 않습니다. 이 영상을 기획하면서 처음에는 한 달 실제 지출한 내역을 그냥 여과 없이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작년 내역을 쭉 살펴보니까 학교 등록금이라든지 홈 인슈런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 달에만 막 지출이 생기고 지출이 이제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식비, 교통비, 주거비 이런 식으로 항목을 나눠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지출한 금액을 다 더한 다음에 12로 나누어서 한 달 평균 생활비를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거 통신 비용인데 이거는 저희 지출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거 비용, 그 월세랑 홈 인슈런스를 합쳐서 한 달에 한 1,900불 정도 지출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원베드 원베스 룸에 살고 있는데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이나 어떻게 주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전세 제도가 없어서 내 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매달 월세를 주고 사는 게 일반적인 주거 형태예요. 더더군다나 저희는 주거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된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일반적인 주거 비용입니다. 그리고 원베드 룸이니까 이 정도지, 식구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방이 필요하잖아요. 투베드, 쓰리베드 이렇게 집 스퀘어핏이 넓어질수록 더 많은 지출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전기나 가스 이런 유틸리티 비용이 한 100불 정도 들어가고, 이 항목에 또 포함되는 것이 핸드폰 요금입니다. 저희는 기기값 한 대 지금 아직 할부가 남아있고, 그리고 기기 2대에 그런 데이터 무제한 비용을 쓰고 있어서 한 대 기기값이랑 2대의 그런 데이터 비용 합쳐서 한 달에 한 180불 정도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인터넷을 사용하지는 않는데 집에서 꼭 인터넷을 써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TV랑 인터넷 이런 거 연결해서 한 50불에서 100불 정도? 어쩌면 그 이상? 그 정도 지출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항목이 교통 차량 관련 부분입니다. 저희가 차량을 재작년에 구입을 해서 아직 할부가 남아있는데 자동차 할부금이랑 차 보험료를 합쳐서 한 달에 한 550불 정도 쓰고 있고, 그리고 또 나머지 비용은 우버 택시 비용이랑 주차비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고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할 때 가끔 이제 주차 비용이 발생하고, 그리고 가스비가 들어가죠. 기름값이 또 들어가는데 저희 차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고 연비가 좋고 또 장거리를 자주 뛰는 게 아니라서 기름값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식비입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외식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장을 보러 가는데 한인마트를 가면 80불에서 100불 정도 장을 보고 코스코를 가면 그래도 좀 돈을 많이 쓰게 되죠. 아무래도 코스코는 그렇게 자주 가지는 않아요. 이렇게 대형마트는 가끔 가고 보통은 이제 한인마트에서 자주 장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식비가 좀 많이 든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한국에 비해서 좀 적게 쓴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유흥비로 쓰는 돈이 많지 않아요. 여기는 밤늦게까지 운영되는 술집이 없기 때문에 뭐 LA 같은 경우 한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인 경우에는 좀 늦게까지 운영되는 밥집이나 술집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이 오렌지 카운티는 되게 조용한 주거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운영되는 그런 술집이 없어서 그런 관련된 비용으로는 많이 나가는 게 없고 또 뭐 술을 먹는다 하더라도 집에 초대를 하거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집에서 보통 술을 먹기 때문에 유흥비 관련해서는 별로 크게 지출이 없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한국에 살았으면 이 식비 관련돼서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갔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보험 비용입니다. 저희가 보험 관련해서는 세 가지 종류의 지출이 있는데 홈 인슈런스는 아까 주거 비용 말씀드릴 때 함께 설명을 드렸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도 아까 교통 차량 항목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보험은 순수 의료보험입니다. 심지어 한 명분. 한국의 건강보험에 비교하면 정말 비싸죠, 의료보험이. 그러니까 저희 부부 중에 한 명은 이제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의료보험을 들고 있고, 한 명은 회사 지원이 없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료보험은 아프지 않으면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형식상 기본적인 것만 되는 그런 플랜에 가입해도 되기는 하는데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보험을 가입을 하려면 최소한 300불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부지원금이 있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인컴에 따라서 보험료가 아주 적거나 또 마켓 보험과 비슷하게 좀 몇백 불씩 내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일반 마켓에서 가입하는 보험은 개인의 인컴과는 상관없이 딱 정해진 플랜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 플랜 중에서 고를 수가 있는 형태예요. 보험회사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플랜마다 비용이 다 다른데 그런 혜택이 또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비교해보고 보험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보험, 일반 마켓에서 사는 그런 보험을 고르기 전에 고려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영상 이쪽인가요? 여긴가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패션, 미용 관련된 비용인데 제가 이번 자료를 만들면서 가장 깜짝 놀랐던 항목이 이거예요. 저희는 별로 그렇게 물욕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근히 쇼핑을 많이 했더라고요. 쇼핑보다는 사실 미국은 그 사람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사람 손이 들어가는 거는 다 비싸요. 그래서 미용실도 주기적으로 가야 하니까 미용실 비용이 들어가고 세탁, 수선, 드라이클리닝 이런 비용들이 은근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요새는 제가 쇼핑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옷의 재질, 얘가 과연 손빨래를 할 수 있는가, 세탁기에 돌려도 되는가 이런 부분을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매달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화장품 비용 있잖아요. 아무리 아껴 써도 아껴 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스킨, 로션, 크림 이런 부분.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써야 되는 그런 소모품이니까 매달 들어가는 이런 지출이 있어요. 그래서 패션, 미용 관련돼서 조금 지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반성하게 되네요. 막 변명을 하게 되네, 나도 모르게. 다음으로는 건강, 문화 관련된 항목인데 여기는 그냥 병원비, 뭐 문화생활, 공연을 본다든지 아니면 운동기구, 요가 매트를 산다든지 이런 소소한 비용들이 들어갔고 또 여행 비용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워낙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 지출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또 장박 여행은 뭐 1년에 한두 번씩 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연간 금액을 다 더해서 평균 금액을 내봤더니 그렇게 지출이 크지는 않네요. 여행을 더 다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항목은 경조금 회비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뭐 지인들 결혼 축의금, 조의금, 그리고 뭐 집들이 선물이라든지 모임 회비, 아니면 생일 선물 이런 부분들, 또 성당, 봉헌금 이런 부분들이 이 지출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은 생활용품인데요. 여기는 치약, 칫솔, 샴푸, 비누 이런 뭐 생활용품, 잡화들 계속 사다 날라야 되는 그런 잡화 소모품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뭐 향초라든지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것들, 별로 인테리어에 관심이 없어서 지출이 크지는 않는데 짜잘짜잘하게 나가는 그런 비용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장 적게 지출하는 항목이 바로 자기계발 비용이에요. 책 구입을 한다든지 뭐 학교 영어 수업에 필요한 그런 비용, 제가 자격증 갱신할 때 필요한 보수 교육을 들을 때 들어가는 돈, 그런 항목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보통 여기에 해당하는 돈은 연간 아니면 몇 개월치를 한꺼번에 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아니고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2인 가구의 실제 생활비는 한 달 평균 4,953불이 나왔습니다. 사람마다 소비 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 영상은 그냥 참고용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문사항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